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중고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K엔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화면으로 갈 거고요. 어떤 거에 대해 얘기해 볼 거냐면 중고차를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SK엔카도 보고 K카도 보고 뭐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중고차 카페가 꽤 큰 게 있어요. 그런 데서도 알아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게 보통 이제 개인 거래죠. 개인 거래에서 차를 사면은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요, 제가 BMW를 3대를 샀는데 2대는 개인 거래였고 1대는 상사에서 샀습니다. 3 시리즈는 SK엔카에서 샀고 1 시리즈랑 지포는 개인 거래였어요. 그래서 뭐 2번의 개인 거래 경험과 한 번의 상사 경험으로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 개인 거래는 일단 저렴한 게 맞아요, 사실 원래. 왜냐면 누가 생각해도 상사보다 개인 거래가 더 싸야지 맞잖아요. 왜냐면 상사는 공식적으로 이 성능 보증 보험도 있고 개인 거래가 엄청 싸야지 맞는데, 요즘에 이게 분위기가 개인 거래 차들이 오히려 막 더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인 거래가 그래도 저렴하긴 저렴해요. 왜냐면 장점 중에 하나가 개인 거래는 취등록세를 낼 때 조금 더 저렴하게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포를 개인 거래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포는 개인 거래로 구매를 했고 5,600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5,600만 원짜리 차가 그게 개인 거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SK엔카에 샀다고 치면은 그거에다가 취등록세가 7%가 무조건 들어가요. 뭐 400만 원 정도 되겠죠, 대략. 400만 원은 무조건 들어가고 거기에 뭐 매도비, 뭐 공채, 딜러 뭐비 이렇게 해가지고 잡다하게 붙는 게 좀 있어요, 보통 상사에서 살 때는. 그래서 그런 부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근데 취등록세가 사실 제일 크죠. 왜냐면 차 가격이 비싸질수록 조금 더 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 가격을 5,600만 원 그대로 개인 거래를 했다고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5,600만 원 주고 샀지만 이 보험 개발원에서 차량 가액이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차 신차 출고가 7천만 원인데 1년 지났을 때는 얼마 정도의 가치를 매겨줄 수 있고 우리가 얼마 정도의 가치로 보고, 이게 매년마다 감가를 당연히 먹는 거죠. 출고가가 대략 7,300 정도 되는 지포는, 이거는 그 보험 개발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차량 가액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미리 연식이랑 모델 넣으면은 정확하게 몇 년식에 이 차는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과세 표준이라고 그러거든요. 지포 같은 경우는 그때 과세 표준이 뭐 3,900만 원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3,900만 원인데 나는 차를 5,600만 원 주고 샀지만 3,900만 원의 취득세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과세 표준으로 했을 때. 이전할 때 차량 금액을 안 써서 내면 그냥 과세 표준으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취등록세가 훨씬 줄어들겠죠. 5,600만 원의 7%랑 3,900만 원의 7%랑 이 부분이 차이가 꽤 클 수 있어요. 왜냐면 거의 200만 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계산할 때. 200만 원이면은 국물류 싹 교체하고도 남는 금액이에요. 꽤 큰 금액이고, 이 부분이 개인 거래에서는 저는 꽤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상사에서 거래하는 거는 빼박으로 취등록세에 잡다하게 조금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개인 거래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 말고 지역에 따라서 공채 매입이 조금 있는 거 말고 거의 그냥 없습니다. 그냥 사실 차 가격이랑 취등록세만 있으면 차를 이전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차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 차이가 많이 날 거고, 그러면은 이러실 수도 있어요. 6천만 원짜리 차 사면서 100만 원으로 내면 되지 않냐. 그건 안 되고요. 왜냐면 이전 그 신청서를 쓰잖아요. 쓸 때 거기 차량 가액을 쓰게 돼 있는데 거기서 그 금액이 과세 표준보다 낮으면은 과세 표준으로 하고, 과세 표준보다 비싸면 그 금액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과세 표준으로 써서 내야 되는데, 요즘에 중고차 개인 거래 차들이 아무리 조금 비싸게 올라와 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개인 거래가 아무래도 조금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예를 들면 제 지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이게 얼마 안 된 차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증도 살아있는 경우, 특히 어차피 차 보증이 살아있고 키로수도 적고 하면은 차가 당연히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고 금액은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되지 않은 차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헤이딜러나 이런 데 안 넘기고 개인 거래로 파는 이유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3 시리즈는 개인 거래로 팔았는데 헤이딜러보다 100만 원 정도만 더 받아보자 해서 올렸었고, 또 개인 거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전 차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상사에서 사면은
전 차주를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사에서 넘어온 상태고 이미 상품화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차만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전 차주를 알 수가 없는데,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중고차는 이 출원과 출의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개인 거래를 하면 일단 차를 보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 차주를 볼 거고 이분한테 자세히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엔진 오일을 언제 바꿨냐, 뭐 차 뭐 수리한 거는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고, 뭐 귀찮을 수도 있지만 차를 사고 나서라도 나중에도 또 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연락처를 알 거니까. 여튼 그렇게 해서 전 차주를 알 수 있다는 것도 꽤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출이나 출원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요. 근데 물론 뭐 진실만을 답하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그거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전 차주가 믿음직스럽고 불과 한 달, 두 달 전에 교체를 했으니 바꾸실 필요 없다, 뭐 이런 거를 사실 게시글 보면 많거든요. 카페 들어가 보면 솔직히 오일 같은 거는 한두 달 전에 바꿨다 그래도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중고차는 뭐 진짜 완전 정확한 거 아니라면은 가져와서 무조건 오일 교체나 곡물 교체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개인거래 장점으로는 튜닝된 차를 조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닝이란 게 무슨 뭐 양카처럼 막 그렇게 돼 있는 거 말고 국민 튜닝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또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를 상사에다 넘기려 그러면은 그 값을 절대 다 못 받거든요. 그렇게 튜닝한 값을 전부 받지는 않더라도 조금만 더 받아보자 해서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한 가지의 출원인데, 그렇게 차에 뭐 갖다 붙이고 날개 갖다 붙이고 뭐 휠 바꾸고 뭐 핸들 바꾸고 이런 거 하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엔진오일이나 그런 소모품 교체는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또 튜닝 좋아하시는 분이면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필요 없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장점만 말하면 좋은 것 같지만 단점은 뭐냐면 보증을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성능지가 없기 때문에, 성능지가 당연히 없죠. 성능점검점 가서 자동차 판다고, 개인 거래한다고 받진 않잖아요. 보통 이제 상사에서 상품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 보증 보험도 받을 수가 없고, 전적으로 전 차주를 믿거나 차 상태를 그냥 내 눈으로 확인하거나, 다만 뭐 보험 이력 같은 거는 볼 수 있습니다. 카이스토리라고 들어가셔서 차 번호 치면은 뭐 100원인가 200원인가 300원인가 결제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기본적으로 어디서 보증을 해주는 데가 없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차가 갑자기 뭐 퍼지거나 이랬을 때 보증보험이 없다는 거가 굉장히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개인 거래는 할 때 제가 저번에 말한 이 카바조나 마이마부라고 그 정비사분을 동행해서 같이 차를 봐주는 뭐 이런 건데, 이 주변에 어디 뭐 자동차 정비소 같은 데다가 리프트를 뭐 1시간에 10,000원, 20,000원 주고 빌려서 그렇게 해서 차를 띄워보고 봐주시기도 하거든요. 아예 그냥 거기 이게 신청할 때 돼 있어요. 리프트를 구했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개인 거래할 때는 요거는 진짜 하면은 거의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몇 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뭐 이게 차마다 종류마다 조금씩 금액이 달라요. 근데 또 제가 알아낸 팁인데,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이런 데 보면은 카바조 마이마부 쿠폰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안 쓰는 분이 어디서 받았는데 뭐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요런 거, 차마다 다르지만 10만 원 정도 할 텐데 뭐 한 5, 6만 원 하고, 그런 것도 아끼면 좋잖아요. 사실 가성비가 얼마나 좋아요 그게. 여튼 그래서 개인 거래는 요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성비 있는 물건과 소비를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개인 거래도 매물에 따라서 잘 보고 사시면은 정말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상사 거래는 이제 뭐 장단점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말한 거에서 이제 되는데,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큰 장점 같고, 왜냐면 내가 이 차가 잘못됐을 때 어디선가 보증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죠. 단점은 당연히 뭐죠? 그러면 비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 거래 2번에 상사 거래를 했지만, 뭐 나중에는 뭐 꼭 개인 거래로만 사겠다, 상사로만 사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둘 다 알아보고 서로 이제 비교해 가면서 괜찮은 차가 있으면은 그걸로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사 거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3 시리즈를 살라 그래요. 3 시리즈가 3천만 원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본 결과 거의 웬만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내고가 가능합니다. 중고차 가격은 이제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수요가 많은 차들은 비싸지고. 근데 내가 봤을 때 3천만 원이 좀 비싼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마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눈치를 보는 거죠. 좋아요 찜 해놓고.
일주일, 2주일 지나면은 뭐 50만 원씩 내려갈 수도 있고 1000만 원짜리 차인데 뭐 50만 원씩 내려가진 않겠죠. 근데 차 가격이 높을수록 뭐 내려가는 비율이 클 텐데 이게 상사에서도 사실 대출해서 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나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손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빨리 팔아버리려고 그럴 거예요. 조금 이게 눈치 싸움을 하시면은요. 누가 봐도 괜찮은 차 같은 경우에는 막 위에 찜 개수가 나오거든요. SK 엔카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차를 노리고 있나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보다 보면 일주일에 뭐 50만 원씩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짚어볼 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일주일 지나면 그랬다가 이제 이 가격이면 만족해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사거래도 뭐 비싸긴 하지만 그렇게 올라와 있는 가격이 무조건 님이 사는 가격은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개인 거래도 장단점이 있고 상사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고차를 이제 요즘에 살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 요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은 꽤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결론적으로 그냥 신중하게 사면 됩니다. 신중하게 추론을 해보고 아무리 개인 거래여도 전차주분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 차는 왜 파시는 건가요? 많이 이렇게 가격 협의도 해보시고 합리적으로 가성비 있게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또 개꿀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